장관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원 소통협치 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통협치 담당관 윤석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업무계획 청취특별위원회 박상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소통협치 담당관은 소통팀, 미디어 홍보팀, 주민자치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직 11명과 임기제 3명을 포함하여 총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지욱 소통팀장입니다. 네, 이일술 미디어 홍보팀장입니다. 박효석 주민자치팀장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 소통협치 담당관 정책 방향 및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쪽 정책 방향입니다. 2021년도에는 시민과 소통하며 협치하는 풍요로운 안성 만들기를 목표로 첫째, 적극적 언론 대응을 통한 원활한 시정 홍보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한 시민 맞춤형 시정 홍보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셋째, 시민활동 및 시민 참여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21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중 소통협치 담당관 중점 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쪽 적극적 언론 보도 및 시정 브리핑이 되겠습니다. 220여 개의 안성시 출입 언론 매체를 통해 시정 주요 정책 및 이슈, 현안 사항을 보다 정확하고 신속히 홍보하고자 합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주요 사업에 대한 시적절한 보도자료 제공과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인터뷰를 통해 보도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상시 언론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주요 이슈를 빠르게 파악하여 언론 대응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시책 및 긴급 현안 사항에 대해 언론인 브리핑을 실시하고 직원들의 능동적 시정 홍보 유도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마련하겠습니다. 4쪽 SNS를 통한 시정 홍보입니다. 소셜미디어 시대에 발맞춰 주요 SNS 매체를 활용하여 시민 참여를 통한 소통 행정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현재 6개의 공식 SNS 매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스타그램 계정을 신규 개설하는 등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SNS 기자단 모집을 운영하여 시정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겠습니다. 각종 행사 및 재난 상황에 대한 실시간 정보 전달을 통해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이벤트 및 캠페인을 기획 추진하여 매체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6조 다양한 시민활동과 시민참여제도 운영입니다. 새롭고 다양한 시민활동 및 시민참여제도 운영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안성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민활동 통합지원단 설립입니다. 시민활동을 지속적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통합지원단을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3월 사무실 리모델링을 시작으로 5월 설치를 완료하여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시민참여위원회 운영입니다. 시민들의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시민참여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시민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여 이웃과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이를 통해 육아, 교육, 주거 환경 등 다양한 공동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소통협치 담당관 신규 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 안성시 영상미디어센터 조성입니다. 영상문화 인프라 구축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영상산업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미디어센터는 안성맞춤 아트홀 주민 편의동 2층을 리모델링하여 조성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16억으로 경기도 공모사업 선정 시 50%인 8억이 지원됩니다. 2월 16일 경기도 영상미디어센터 조성사업 공모 신청을 완료하였으며 3월 현장 실사를 거친 후
4월에 최종 선정 지역이 발표됩니다. 선정이 확정되면 5월에 설계 용역을 시작으로 11월에서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 주민자치의 시범 전환입니다. 기존의 자문기구 성격의 주민자치위원회를 실질적인 주민자치기구인 주민자치회로 개선하여 풀뿌리 자치 활성화와 시민 참여 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개소별 5천만 원가량이 소요되며 추진 계획으로는 3월에 대상지역 선정, 8월에 주민자치회 구성, 10월에 주민자치회 총회 실시 후 출범할 예정입니다. 실질적인 민관 협치로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소통협치 담당관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소식시 발행으로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생활정보를 제공하고 애향심을 가질 수 있는 우리 고유의 홍보 콘텐츠를 보급하고자 합니다. 현재 월 35,000부를 제작하여 배포 중이며 이 중 18,000부를 공동주택 단지에 직접 배포하여 시민들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시민기자단 기획회의를 통해 시민과 함께 만드는 소식지를 구현하고 다양한 역량 강화 활동을 통해 더욱 내실 있는 소식지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시정홍보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산재되어 있는 홍보 자료의 영구적 저장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통합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2020년 사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금년도 2021년도에 영상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후 관과소 및 읍면동 등에 산재되어 있는 여러 역사 자료를 수집하여 데이터 작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기록물의 영구적 저장뿐만 아니라 전산화를 통한 기록물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양한 활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11쪽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한 시정 홍보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한 다각적이고 전략적인 시정 홍보를 통해 시정의 시정 이해도 및 공감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의 성격과 매체별 특성을 고려해 시민에게 효율적으로 관련 정보를 전달해 나가는 시정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주민주도형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발굴, 해결함으로써 삶의 질과 자치 역량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신규 마을과 유지보수 마을로 구분 운영되며 신규 마을의 경우 노인 일자리 사업을 연계하여 어르신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경기 행복마을 관리소를 2개소 추가 운영하여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협치 담당관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원 소통협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진행합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을 해주십시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안정열 위원님. 네, 안정열 의원입니다. 우리 요새 우리 이제 코로나 19 이런 재난 문자 같은 거는 우리 소통 협치 담당관에서 해놓은 건가? 시민 안전과에서 하는 거. 시민 안전과. 시민 안전과에서 하는 거예요? 소통 저기에서 하는 게 아니라? 네. 여기 보니까 팀이 하나 생겨가지고 이게 행정과에 있던 팀이 일로 온 건가? 네, 행정과의 이제 업무가 팀은 이제 하나인데 네. 저희 부서에 하나가 증가가 됐는데 업무는 행정과 업무 플러스 네. 전략기획 담당관실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거 삼죽 행복 만들기 저기가 지금 다 이제 주민 주도형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 해가지고 대덕, 삼죽, 공도, 죽산 이게 이제 다 소통 네. 협치 담당관실에서 이제 해놓은 거네요. 네네. 옛날에 이거 행정과에서 했던 거 아니에요? 네, 행정과에서도 뭐 일부 있고 그다음에 전략기획팀에서 했던 건가? 거기서 하던 업무 일부 합쳐서 주민자치팀으로 해서 저희 부서 소관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홍보, 이건 많이 좀 해주시고, 이게 홍보, 아까도 내가 우리, 도로 표시판 가지고 내가 한번, 아까 건설과하고 얘기를 한번 했는데, 그것도 저는 어떻게 보면은 홍보 아니에요. 근데, 어째 도로에 안성이 없어, 안성 써 있는 게 없어. 그래서 그것도 일단은 안성을 알리는 홍보판인데 어떻게 된 건지 안성은 없고 뭐 죽산만 있고 뭐 이렇게 좀 희한하게 해놨는데, 그래서 아까 좀 했는데, 그래도 안성을 제일 우리 대한민국에 알릴 수 있는 저기가 그 소통 협치 담당관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우리 그 기자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잘들 협심해가지고 좋은 그 안성을 그래도 많이 지방지나 우리 중앙지에다가 안성이 많이 나오면은 뭐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 저기를 좀 많이 좀 해주셔. 네, 잘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저기 안성을 알지. 안성은 사실은 안산 때문에 안성하는 거지. 딴 데 가면 안성이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고 말로만 안성 맞추면 잘 알아. 근데 안성은 안성시에 안성시가 어디 있느냐고, 안산시요 뭐 이러잖아. 그러니까 이건 그런 거는 중앙 매체를 통해서 안성을 알릴 수 있는 그 계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담당관님이야 우리 팀장님들 열심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유광철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유광철 의원입니다. 그 소통 협치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소통 협치가 무슨 뜻입니까? 그 뜻을 의원님께서 몰라서 여쭤보는 것 같지는 않고, 네. 다만 저희 부서 특색이 또 대언론인을 상대하는 그런 업무가 주가 됐었는데, 또 일반 자치 주민과 밀접한 그러한 그 업무가 저희 부서에 플러스가 되다 보니 그 언론과의 소통, 그다음에 주민과의 협치, 그런 의미에서 그냥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담당관님. 그렇다면 지금 언론 소통 말씀하셨는데 이게 요새 시정 브리핑을 정기적으로 지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제가 이제 이 부서에 이제 한 달 정도가 됐습니다만은, 저희 금년도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다가 언론인 브리핑을 하고, 또 사안이 발생했을 때 수시로 언론인 브리핑을 통해서 시정에 대한 그 현안 사항을 대외에 좀 알려주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정기적으로 언론 브리핑을 하는 것은 저희가 방침을 세워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지난해 그 시정 브리핑 자료로 이렇게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영상 미디어 센터 조성 페이지 7페이지입니다. 이거 지금 예술단체에서 네. 반대도 많이 하고 서명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왜 반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희 우리 시에 그러니까 예술인을 비롯해서 각종 이제 단체에서 이제 활동을 하는 그런 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사실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저희가 아트홀을 건설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저희가 이제 영상 미디어 센터를 조성을 하려고 이제 공모에 응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되면 그
아트홀 자체에 이제 저희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면적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면 예술인들이 사용하는 공간이 적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그러한 현상이 발생한 거로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공간이 적어져서 활동할 기회가 적어지면은 어떻게 시에서는 그럼 다른 건물이나 다른 공간을 활용을 해서 그런 그 적어지는 공간을 이렇게 채워줄 만한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뭐 뚜렷한 대안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적어지는 만큼 어디 다른 뭐 제2의 장소 여기는 현재로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미디어 센터를 계속 이렇게 추진을 반대를 해도 특별한 대안도 없고 그렇지만은 그냥 이렇게 계속 추진을 하실 겁니까? 사실 이 영상 미디어 센터도 문화예술의 한 축이고 이 분야가 점점 이렇게 요구되는 그런 그 분야인데 지금 사실 이제 아톨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그 장소가 이제 뭐 예술인들의 어떤 전시 공간, 뭐 강의 공간 이런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를 이제 365일 다 활용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게 생뚱맞은 어떤 다른 분야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런 영상 미디어라는 젊은 층도 그렇고 뭐 청년층도 그렇고 상당히 이제 수요가 많을 거로 저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을 그렇다고 해서 뭐 전시실이 전혀 없는 상태는 아닙니다. 일부 이제 언론 보도에 나왔던 그거만 그대로 인용을 한다면 그래서 같이 공유해 가면서 이렇게 활용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이렇게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네.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우리 담당관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예술인 단체에서 과연 이해를 할까? 막 이런 부분도 저는 이렇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지금 예술인 단체에서 이렇게 반대를 지금 심하게 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소통, 협치 담당관님께서 잘 좀 소통을 하셔가지고 어찌됐든 간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술인 단체가 됐던 시민이 됐던 우리 시민이 반대하는 그런 사업을 우리 시가 꼭 굳이 해야 되나? 저는 이런 생각도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소통을 잘 하셔가지고 의견을 잘 이렇게 담아서 시정에 이렇게 접목이 될 수 있게 또 시장님에게 잘 전달해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게 담당관님의 역할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담당관님, 네. 예.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진태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황인태 의원입니다. 조직 개편 관련해서는 큰 기대도 안 했지만 또 소통 협치 담당관 이렇게 업무 분야를 보니까 참 참담하네, 참담해. 자, 소통이라는 것은 있잖아요. 일방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상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주요 업무 보면 일방적인 내용밖에 없어요. 그 업무 내용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소통 협치 담당관님. 소통팀의 업무를 보면 소통팀이에요. 근데 내용을 보면 일방적인 게 소통인 건 아닌 거죠. 이거는 소통이라는 상대방이 있었고요. 상대방이 주고받는 거예요. 안성시 이대로 가야 하나 다시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고요. 이제 두 번째, 그 언론 매체 그 관리 및 연계 유지 체제 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홍보하는 것 말고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는 뭐 따로 수집을 해서 시장에게 보고하는 채널 이런 게 있는가요? 지금 저 보도 자료는 물론 뭐 시장님한테 이제
우리가 홍보한 자료 말고 예. 우리가 홍보한 자료 아닌 안성시에 관련된 그 기사가 뜨면 그걸 수집을 해서 뭐 보고하는 채널이 있냐 그걸 물어본 겁니다. 홍보 자료 말고 우리가 낸 홍보 자료 말고 예, 홍보 자료 플러스 일반 기사도 다 저 보고가 들어갑니다. 보고했습니까? 예. 그러면 일전에 그 언론에 방송된 보게맨 동평리 히든팰리스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한 자료 있으면 좀 갖다 주시고요. 예. 거기 어떻게 보고됐는가 일단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동평리면은 골프장. 보고했다면 저한테 반문하면 어떻게 합니까? 보고했으면 보고한 내용이 있을 거예요. 보고 안 했다고 지금 이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걸 저한테 반문하면 안 돼. 보고하셨다며. 그거는 이제 기사 난 상태를 보고를 드리는 거죠. 이게 뭐라고 기사만 났습니다 이렇게 하고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요. 이거 한 사람의 영화배우 인기 영화배우 만들기 위한 소통협회 담당관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요 시정에다 잘못된 부분이나 그런 거 있으면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도 확인해보고 각 부서에 확인해서요 보고하고 이런 채널도 이런 데서 갖춰주는 거예요. 한 사람 잘했다고 매일 홍보하는 게 홍보 소통협회 담당관이 한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 다음에 제가 최근에 유튜브를 봤어요. 난 놀랬습니다. 지금 법무비 톡톡 그거 5번인가 했더라 보니까 지금 코로나 상황인데 계속 진행을 했어요. 거기에 혹시 주무부서에서 동행했습니까? 네? 동행했냐고요. 같이 촬영하는데 같이 갔냐고요. 예. 그럼 거기 참여한 인원이 몇 명입니까? 보통 1회. 한 5명 정도 됩니다. 제가 보니까 마스크 한 사람도 안 썼더라고요. 뭐 트럼펫 나팔도 불고 하더만 그 가까이에서. 일단 저희가 이런 걸 홍보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마스크 안 쓰고 이런 간다면 지금 다른데 읍면동에 회의도 못하게 해요 지금. 의원님, 요거 그 사항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묻는 물론- 말만 답변하세요. 예? 그 방역수칙 준수했어요? 준수하고 합니다. 그 내용 보면 준수한 내용이 하나도 없던데. 이제 보는 시각을 좀 달리해서 보시면 요즘같이 코로나 이런 전국에 그 방역수칙 준수 안 하고 근데 그거 보셨죠? 지금 여기 한번 볼까요? 마스크 일주 한 사람도 한 사람이 없어요. 나온 사람들 모여서 그 화면에 4, 5인이 계속 뛰어나옵니다. 이게 안성시 실태예요 현재. 여러분이 하고 있는. 여기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는 안 들어보셨어요? 물론 일을 하다가 실수는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의도적으로 이런 코로나 전국에 마스크를 안 쓰고 한다든가 의도적이긴 않지만 내가 의도적이라고 그랬어요? 의도적이면 좀 공무원들 징계해야지. 의도적이었으면 왜 이런 것들을 하냐고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거는 저희가 이 자리에서 뭐 알겠으면 니네 변명하지 말아요. 그냥 깔끔히 인정을 하라니까. 왜 자꾸 그러세요 불편하게. 그 다음에 영상비디오센터 이거 하는 것도 반대하지 않았고 찬성해서 예산도 세웠습니다. 그러나 안성맞춤 아트홀은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지은 거예요. 근데 그거 지금 지우고 개방한 지 얼마나 돼서 또 그러면 여기에 실제 활용하려고 했던 시설은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안성시에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축물들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좀 하고 우리가 90mm만을 새로 노후돼서 좀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거 지었어요. 근데 지을 때도 또 변경됐어요. 또 저것도 논란이 많다 다른 거 했어요. 또 지금 여러 시설들을 지금 옮기고 새로 짓고 하는 것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요. 센터나 이런 거 건물 입지할 때도 종합적으로 좀 검토해서 좀 장기적으로 보고 가자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냥 당장에 지적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안성시에서 소속기나 발행을 보면요. 시민들이 받아봤을 때는 이미 경과되거나 다른 분들이 이미 정보를 가지고 하고 공무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수익기가 발행되고 있어요. 그냥 이것은 모여있는
어느 영화배우 그냥 자랑해 주려고 하는 것밖에 홍보하는 것밖에 그런 지금 소유기밖에 안 돼요. 실제 시민이 시에 바라는 소리도 담아줘야 되는 거고요. 또 안성시도 시민이 바라는 거 담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일방적이서 안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민의 목소리는 하나도 없어요. 다 일방적인 목소리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나 뭐 이런 데 보면. 이게 진정한 소통이냐, 이게 진정한 협치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몇몇 사람이 꽁짝꽁짝 그런 세상이 아니라요 지금은. 예전에는 법이 무서워서 한 사람이 무서워서요 하지 말하면 못했어요. 그리고 오기로도 더 하는 세상이라니까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를 포함해서 모든 시민들 특히 공직자 인식 대전이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뭐 지금은 업무 청취 보고 시간이 때문에 이상으로 하고요. 감사 때 한번 보시자고요.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그 현재 언론 모니터링을 어떠한 방식으로 어떤 범위에서 하고 있습니까? 자, 그 부분은 저희 공보팀장, 수통팀장이 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네, 소통팀장 호주혁입니다. 저희가 보도자료를 제공하면 이제 다음 날 언론 보도 현황에 대해서는 우리 위탁준 업체를 통해 가지고요. 네, 그 안성시에 관련된 기사를 뽑아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용역업체 통해 갖고 그 보도 자료를 배포를 하면 배포는 저희가 직접 언론사를 그러니까요. 통해서 배포된 하고요. 보도 자료가 뭐 어느 정도 그 게재가 됐는지에 대해서 체킹하시고 지금 그런 수준인가요? 내용을 이제 저희가 이제 아침에 일찍 나와서 내용을 먼저 그러니까 보도 자료 보고요. 이외에 여튼 그 뭐 주요 그 뭐 문제 기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도 정보에 대해서 취합하는 정도 수준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취합하신 다음에 뭘 어떻게 하세요? 모니터링한 것은 출력물은 이제 그 송구실에 배포하고요. 네. 예, 저희도 참고하고.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모니터링을 왜 합니까? 모니터링이 실제로 좀 의미가 있으려면 그러니까 보도 자료가 그 뭐 얼마만큼 의미 있게 시민들한테 되는지 그게 여튼 이제 그 게재 뭐 횟수나 뭐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이렇게 뭐 체크를 일단 뭐 기본적으로 하시겠죠. 네. 더불어 이제 그 이외에 여튼 이제 뭐 그 주요 기사 부분에 대해서 보도 자료로 나간 상황은 아니지만 각종 여튼 기자들의 취재에 따라서 여튼 이제 보도되는 기사들 뭐 이런 동향 뭐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파악을 하실 거고요. 근데 이제 요즘 보면은 이제 굉장히 다양화돼서 이게 이제 지면신문뿐만이 아니라 여튼 인터넷 뉴스도 굉장히 많고 뭐 방송, 유튜브 뭐 등등 해서 채널이 굉장히 이제 많이 그 다양화됐어요. 제가 여튼 이제 모니터링의 실질적인 의미를 좀 그 가지려면 다양하게 보도되어지는 것들을 취합하면서 그 취합한 정보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이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러 그 보도 행태 가운데 속에서는 실질적으로 팩트가 아닌 가짜 뉴스도 있을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추측성 보도가 있을 수도 있고, 과대 포장돼서 오히려 그 진실을 왜곡해서 해석할 가능성이 있는 보도도 있을 것이고, 굉장히 좀 이제 다양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추측성 기사를 통해 갖고 여튼 과대 포장되어져서 왜곡될 가능성이 있는 어떤 보도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해명을 하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그 설명 자료를 배포를 하든지, 그리고 그것을 우리 역시도 동영상을 통해서 팩트를 또 제대로 알려줄 필요성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순환되지 않으면 모니터링의 의미가 저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앞으로는 그 좀 제대로 된 언론 모니터링 시스템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뭐 계속해서 저는 뭐 적극적으로 해명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대응을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된다. 뭐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관점의 이야기를 많이 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홈페이지나 이런 걸 통해서도 그 해명 보도를 포함해서 뭐 경기도나 뭐 중앙정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추가 설명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그 업그레이드 뭐 하면서 이렇게 알리고 있거든요, 시민들한테. 그래서 좀 그러한 전체적인 범위까지 좀 생각하시면서 시스템을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더 확대를 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잘 지켜나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영상 미디어 센터 조성 사업, 이건 지금 최종적으로 공모 사업에 대한 그 심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지금 4월 달에 지금 결과가 나오신다는 말씀이시고. 예, 현재 응모한 상태입니다. 예. 예. 근데 지금 일부 뉴스 보니까 무슨 문화재생 공모 사업 해갖고 아트홀 2층 그 복도에 무슨 또 뭐 문화영상 스튜디오 이런 거 조성하는 사업으로 문화관광과에서 1억인가 지금 예. 확보한다는 게 나오던데 그거하고는 다른 거죠? 예,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그건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4월에 일단 응모 어떤 공모 결과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다리신 다음에, 네. 그럼 최종대로 지금 그 아트홀 주민평의동 2층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확정을 지신 건가요? 예, 현재로서는 그 네. 부분 활용을 계획으로 응모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그 관련 설치 및 운영 조례나 이런 것들은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 애초에 작년에인가 그 관련 예산을 올렸다가 저기 의회에서 삭감했던 그 사업이죠? 똑같은 거. 그거 예, 아닌가요? 예. 여튼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미디어 그 플랫폼 기능을 담지하기 위한 지금 공간의 기능을 지금 염두하시고 추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튼 뭐 그 여러 예술인 단체 들의 뭐 일부 이제 반대 의견이나 뭐 이런 것들도 있다고 하니까 여튼 이것을 조성함으로 인해 갖고 그동안에 여튼 그 예술인 단체에 실제로 해오던 그 활동이나 뭐 이런 것들이 뭐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제약을 받을 수 있는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좀 현실적인 판단을 좀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단체 의견을 전체로 수렴하셔서 충분하게 여튼 그 우리 집행부가 수용하는 범위 내에서 여튼 타당성 있는 의견이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공동의 좀 대응 방안도 대안도 좀 같이 모색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주민자치회인데요. 여튼 이게 뭐 그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내용에서는 여튼 제외가 됐지만 이제 지방분권법을 통해서 지금 좀 시범 사업을 나름대로 좀 진행을 하시려고 하나 봐요, 올해. 예,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현재 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추진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네,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네, 주민자치팀장 박효석입니다. 주민자치 시범 전환은 저희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저희가 좀 늦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계획 시간 추진 계획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정은 이렇게 잡았는데요. 이거를 뭐 저희가 유형이 크게 어떤 시군은 소속돼 있는 읍면동을 한 번에 전환한 데가 있고요. 또 어떤 시군은 신청을 받아서 진행한 데가 있습니다. 근데 전환 과정에서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와의 갈등이 좀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좀 듣고 읍면동장이 원하는 경우만 신청을 받는 걸로 했습니다. 일괄 전환을 했을 경우에 좀 다른 시군 예를 보니까 좀 문제가 발생을 해서 원하는 읍면동을 대상으로 주민자치의 전환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니 지금 1월에 시범 운영에 대한 기본 계획 수립을 한 걸로 지금 보고를 하셔서 여쭤보는 거예요. 네네. 네, 예. 기본 계획은 수립하셨어요? 네네. 그 내용 좀 갖다 주시고요. 네. 여튼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제 권한과 책임이 이제 굉장히 커지는 건데 다른데 좀 그 진행되고 있는 곳에 관련 뉴스나 뭐 이런 걸 좀 보니까 뭐 긍정적인 일부 측면도 있지만 좀 그 아직까지 이제 미성숙한 단계에서 이제 추진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뭐 이 명칭만 바뀌는 거 아니냐 혹시 그리고 뭐 형태 뭐 그 또 다른 어떤 관치 형태를 뭐 내용적으로 본질적으로 재생산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 또 부정적인 평가들도 많더라고요. 결국에는 이제 주민자치 역량인데 그동안에 여러 공모 사업이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저희가 복기를 해보면 여튼 사업 자체가 계속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것의 결정적 이유가 주민자치 역량에 저는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 역시도 지금 준비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뭐 교육이 됐든 홍보가 됐든 그런 기본적인 계획 부분이 충실하게 추진이 되면서 그 다시 한번 또 검증되어지고 하는 것들을 좀 철저히 거치지 않으면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그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뭐 그대로 다시 이제 재현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좀 높다고 봐서 아무쪼록 좀 준비를 좀 아주 구체적으로 좀 해주시고 그 방식 추진 방식이 뭐 최종적으로 어떻게 지금 뭐 추진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우려하는 바가 일단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더군다나 그러한 준비가 그 충분치 않다라고 했을 때 저는 이거를 굳이 그 밀어붙이기 식으로 여튼 강행할 필요는 저는 좀 보수적으로 좀 판단할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좀 그 절차의 형식과 좀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의 시범 사업 부분에 대한 좀 정보도 좀 많이 취득을 하셔갖고 조금 나타날 수 있는 우려의 부분을 좀 최소화시켜 주시면 좀 고맙겠습니다. 그 이제 시범 전환하면서 네. 이제 1, 2개소를 대상으로 했는데 저희보다 먼저 전환한 그 시군의 네. 운영상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파악해서 저희가 뭐 좀 더 대처해 나가는 그렇게 업무를 좀 추진해 보겠습니다. 네. 그 13쪽에 주민주도형 지금 마을공지 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거 지금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주민자치팀장 박효석입니다. 공고는 이렇게 지금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은 지난번 조직 개편으로 네. 구 정책기획 담당관 네, 현 네. 그 전략기획 담당관에서 하던 그 마을공동체 사업과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 하던 노인 일자리 네네. 사업을 같이 연계하는 걸로 이제 조직 개편 과정에서 네네. 그 합의가 돼가지고 저희 주민자치팀이 행정과 민간협력팀이 소통협치 담당관실로 옮기면서 팀 명칭도 주민자치팀으로 바뀌면서 그 해당 업무들을 다 흡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은 그 두 가지 사업을 합치다 보니까 그 마을 사업하고 그 노인 일자리 사업을 같이 병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분산됐던 예산을 통합하다 보니까 그 예산도 사업비를 3,500 한 개소당, 그리고 인건비 2천만 원 해가지고 5,500씩 10개 마을을 선정할 계획이고요. 현재 2월 10일까지 공고 결과 접수된 마을은 총 12개소입니다. 그 신규 마을은 12개소고 두 번째 칸에 있는 유지보수 마을은 8개소가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총 12개, 8개에서 20개 마을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그 기존에 마을 만들기 사업의 유지 보수 측면에서 진행되는 사업이 있고 네네. 이제 신규 사업 같은 경우는 노인 일자리 창출을 연계해서. 중심으로 여튼 마을 공동체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맞나요? 네네. 그러면 그 지금 신규로 12개소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네네. 요거 전체적으로 좀 현황하고 유지보수 관련한 여튼 사업 역시도 좀 갖다 주시고요. 네.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 마을 공동체 사업 같은 게 예를 들면 어떤 게 지금 들어와 있어요? 일단은 저희가 소득 사업도 좀 강화 측면에서 예를 들면 그 자연 마을에서 마을 공동체 그 마을 주민들이 20명 이상의 어르신들 중심으로 노인 일자리 창출을 하려면 그분들이 잘할 수 있는 사업들을 이제 해당 마을에서 사업 계획을 꾸며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가 기억나는 거는 예를 들면 뭐 장 만들기 사업을 해서 판매하겠다, 또 두부 만들기 같은 걸 해서 판매하겠다. 그러니까 그게 전체 사업은 아니고요. 해당 그 마을 공동체 내 여러 사업 중에 소득 창출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네. 좀 활용을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서들을 좀 받았습니다. 그럼 아직까지 이제 최종 선정은 안 됐습니다. 완료한 거는 아니죠? 예, 이번 주 중에 현장을 다 확인할 계획이고요. 네. 어저께도 한 8개소 확인했고 내일 또 12개소 확인하면 이번 주 현장 확인 끝나고요. 네. 다음 주에 전문가 심사 거쳐서 3월 초에 확정해서 발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끝나면 상반기에는 7월, 6월까지는 예산 주고 바로 하려면 할 수가 없으니까 네. 이분들 교육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저 조직화 아카데미라고 해가지고 이분들 한 3-4개월 정도 교육을 시켜서 7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게끔 추진할 계획입니다. 7월이요? 예, 예. 예, 일단 그러면 요 부분은 최종적으로 어떤 공모 선정되면 세부 추진 일정하고 좀 내용 좀 갖다 주세요. 네. 예. 자, 추가 질의 있으신가요? 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소통협치 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석원 소통협치 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